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습 파트니까 충전 필요하면 충전하면서 해주세요. 그래서 자, 5-2입니다. 형식의 종류 그리고 리스트 형식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5-1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칸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뭔가 형식 값이 한 덩어리가 존재할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애들 중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러고 싶다라면 우리는 그 칸이 몇 번째 칸이냐, 그 칸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 예를 들면 뭐 5번째, 3번째 이런 느낌으로 해가면서 여러 개들 중에 정확히 지금 내가 원하는 하나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 하나를 고른다라는 거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그 하나라는 거, 이제 영어로 치면 이게 관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해요. A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중시해서 짚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럴 때 우리는 그게 몇 번째냐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활용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골라올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두고, 그래서 일단 먼저 파이썬 동네에 있는 형식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이 어떤 형식, 일종의 카테고리 같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 형식이랑 시퀀스 형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대로 분류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로 소개하려는 리스트 형식은 일단 이 둘 중에는 시퀀스 형식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시퀀스 형식 값을 다루기 위한 새로 뭔가 적는 방식, 새로 마련되어 있는 친구들 간략하게 소개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일단은 새로운 단어 시퀀스 형식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진행해 볼게요. 자, 값의 형식들 표를 한번 구경을 해보면 우리가 이 정도를 네 가지를 지금 머릿속에 담고 있는 채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민증을 깐다라고 우리 얘기하기로 했던 타입 형식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걔는 일단 논외로 둡시다. 이런 상태에서 자, 사실 이 친구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부울 형식이랑 인트 형식이랑 플롯 형식은 한 통속입니다. 다 숫자 형식의 일종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다루고 있어요. 얘네들은 서로 호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r만 그렇지 않아요. str 형식만 시퀀스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nt 더하기 str, 플롯 더하기 str 이런 것들은 다 둘 다 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str 형식만 그 일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 좀 더 정밀하게 오류 메시지를 해석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숫자 형식들끼리는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true 더하기 3 하면 얘는 bool이랑 int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int가 이깁니다. 그래서 int 괄호 열고 true 괄호 닫고 한 거랑 3이랑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 그 true 네 글자 파이썬 부울 형식 true에 대한 int 형식 값은 1로 가져가자라고 결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 더하기 3이라서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 더하기 false 얘는 float 더하기 bool이잖아요. 이때도 플롯이 이깁니다. 따라서 플롯 괄호 열고 false 괄호 닫고 자, true가 1이었으니까 false는 아마도 우리가 0이다라 얘기할 수 있겠죠. 컴퓨터 동네는 0이 아니면 다 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얘는 1.5 더하기 0.0을 해서 결과는 1.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거는 bool 더하기 str 그러니까 얘는 둘의 형식의 종류가 맞지 않아서 타입 에러가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 유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str 형식만 시퀀스 형식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퀀스 형식, 말 그대로 시퀀스는 영어로 시퀀스입니다. 그 값들 내지 칸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을 말해요. HELLO 5글자 나열해 둔 그런 str 형식 값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듯이 그런 느낌으로 값들을 본인의 칸 안에서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str 형식의 경우에는 글자 하나하나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어떤 친구는 5글자, 어떤 친구는 2글자 이럴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시퀀스 형식을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친구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일단은 대괄호 연산자를 먼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괄호 연산자를 붙여서 대괄호 수식을 적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역시나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새로운 수식 적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빠르게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인터랙티브 켜고 그래서 메시지는 HELL로 하고 대문자네요. 이번엔 하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메시지 하고 대괄호 3 대괄호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하고 엔터키 쳤을 때 그 시퀀스 형식 값 나열되어 있는 값들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해주는 연산자
그리고 우린 지금 세 번째 걸 고르겠다.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HELLO 다섯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그 중에 세 번째 거는 L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예요. 그럴싸하죠? 일단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성공입니다. 제가 스크린샷을 업데이트하는 걸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자, 얘는 봐봐요. 얘는 지금 꽤나 복잡한 수식이에요. 이 대괄호 수식 계산하기 위해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건 당연히 맨 왼쪽 수식, 메시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전에서 메시지 오른쪽에 적혀있는 id 값을 들고 와요. 그러면 id hello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 str 형식 값을 우리가 걔가 담겨있는 칸을 그거에 대한 id 값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대괄호 수식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일단은 리터럴 3을 계산해서 그 int 값 3을 역시나 오른손에 쥐게 될 겁니다. 그거 두 개를 조합해서 그 str 칸에 방문을 해서 거기 있는 애들 중에 int 값 3번째에 해당하는 친구를 꺼내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눈에 알파벳 소문자 L입니다와 같이 얘기하는 걸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대충 그 정도로 납득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Alt P 해가지고 A, B, C, D, E 다섯 글자를 적고 엔터키 친 다음에 이번에는 2번째 글자 뭐니 한 다음에 0번째 글자 뭐니 하고 한번 여러분 물어봐 보세요. 그랬을 때 오류 메시지가 뜨나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뜨나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A, B, C, D, E입니다. 한 다음에 메시지 2번째 하면 자, 봐봐요. 지금 그러면 마치 대충 느낌만 봐서는 B가 나올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엔터키 치면 이 친구가 우리한테 C라고 얘기하고 잡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번에 0번째 거 꺼내자면 이 친구가 오류 메시지를 뱉는 게 아니라 A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달리 말하면 지금 A, B, C, D 다섯 글자가 적혀 있는데 내가 지금 D가 필요하다. 그때는 대괄호 3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라고 저는 앞으로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서수랑 기수의 차이잖아요. 아무튼 파이썬 동네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살짝 정리하면 자, 일단 대괄호 연산자는 시퀀스의 내용물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고 싶을 때 적을 수 있는 연산자예요.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저렇게 대괄호 연산자로 구성한 큰 수식을 대괄호 수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대괄호 수식을 계산할 때 대괄호 왼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시퀀스 형식이라면 대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전체 대괄호 수식의 인덱스 값으로서 쓰이는 거예요. 저기 있는 다섯 글자 중에 나는 지금 2번째 글자가 필요해 와 같이 적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그 인덱스 값을 같이 들고 메모리 방문해서 하나를 끄집어 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외워둡시다. 컴퓨터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나열, 그러한 시퀀스의 가장 첫 번째 칸을 의미하는 인덱스 값은 보편적으로 0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름 컴퓨터 동네에서 왜 1이 아니라 0이에요?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그럭저럭 합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그런 사연을 가진 친구예요. 그래서 나름 중요하게 쓰이니까 얘는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시작은 0번째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1로 스타트하는 것보다 0으로 스타트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남들이 생각하냐? 그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연륜이 쌓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한테는 스포일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요거는 그렇다 내용 전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건 저만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방금 전 말했던 게 진실인가 아닌가 또 거짓부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3 한 다음에 대괄호 0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엔터 치면 봐봐요. 지금 나는 지금 3 하나잖아요. 인트값 3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 있는 것 중에 맨 앞에 있는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우리한테 뭐라고 반응하냐?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내뱉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듯이 대괄호 왼쪽에 있는 요 수식 계산하면 이제는 숫자 형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str이 차별을 받았는데 이 대괄호 연산자는 숫자 형식을 쓰기 위한 연산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선 시퀀스 형식을 다루기 위한 연산자이기 때문에 쟤는
조건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니들끼리 놀아라. 호환성이고 나발이고 하면서 여기서는 못 쓴다와 같이 형식 측면에서 입구 컷을 당했다 봐주시면 돼요. 심지어 그게 대괄호 0이라 하더라도요. 해줄 수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녕 한 다음에 대괄호 0 해볼게요. 이러면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막 알파벳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게 한국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말 아까 우리 유니코드 문자표상으로는 2바이트를 쓸 거란 말이에요. 4자릿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글자 단위로 0번째 글자를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글자를 적어보고 그 다음에 세 글자 중에 365번째 글자를 나한테 보여줘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냐? 그 있잖아요. 0번째, 1번째, 2번째 한 다음에 그 다음 번째 하면은 여러분 이거 그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0, 1, 2, 3, 4, 5, 6, 7, 8 이런 느낌으로 세줄 것이냐. 우리 막 Alt P 연타하는 거 그런 비슷한 느낌이 되겠죠. 자, 근데 파이썬 동네에서는 얘는 엔터키 치면 이런 느낌으로 오류 메시지를 뱉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처음으로 5번째 정도가 되겠죠. 새로운 오류의 인덱스 에러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뭐 하라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세 글자 중에 365번째 글자를 달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확실하게 파악을 했어요. 형식도 잘 맞아요. 근데 그 str 칸을 열어봤더니 거기는 지금 3개밖에 없는 겁니다. 365번째 글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덱스 값 365는 유효하지 않은 인덱스 값이었기 때문에 막 적당히 메모리 엄청 뒤에 있는 이상한 거 집어오면 그것도 해킹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했다 봐주시면 돼요. 이 둘을 조합해서 대괄호 수식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범위 초과다 이겁니다. 한도 초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지금 오류 메시지 인덱스 에러를 내뱉는다라는 거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럴싸하죠. 뭐 이렇게 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str 형식 int 더하기 str 안 되는 거 핍박받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이 동네는 숫자 형식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괄호 안엔 적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살펴봤다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자, for문이라는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 친구는 뭐냐? 얘는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에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문장이냐? 뭔가 시퀀스의 내용물 각각을 맨 앞에 거부터 맨 뒤에 거까지 한 번씩 꺼내서 손에 쥐고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복부수로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요거를 한번 가져가 봅시다. 그래서 요건 뭐 빠르게 전만할게요. 하고 자 한번 봅시다. 임포트 문 한 다음에 학교 종이 땡땡땡 7글자를 준비해놨어요. MSG에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요 폼은 for C in MSG 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 C라는 이름 써서 프린트 호출식 그 다음에 뒤에다 띄어쓰기 한번 해줘. 와 같이 했어요. 엔터를 치지 말고 띄어쓰기 해줘.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프린트 할 때마다 0.5초 쉴 것 같아 보여요. 일단 그렇게 구경한 다음에 맨 밑에 0.5초 한 번 더 쉬고 엔터 한 번 치고 끝낼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거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요거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종이 땡땡땡 끝과 같은 느낌으로 마지막에 1.0초 합이 1.0초를 쉬고 끝을 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봐봐요. 0.5초마다 한 글자씩 출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0.5초씩 쉬는 건 여기예요.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건 여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할 때 어쩔 때는 학을 출력한 거고 어쩔 때는 교를 출력한 거예요. 지금 동작을 놓고 봤을 때. 그 말은 이 수식 C를 계산했을 때 달리 말하면 이름 사전의 C 자리에는 학 한 글자에 해당하는 게 교 한 글자에 해당하는 게 그때그때 서로 다른 값이 C에 담겨 있는 채로 이 내용물 문장을 반복 실행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유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직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문장이고 설명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뜨면 성공이고 자 지금 이 for문의 내용물인 두 문장은 MSG의 내용물 글자들 각각에 대해 한 번씩 실행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학 집어넣고 한 번 돌리고 교 집어넣고 한 번 돌리고 마지막 땡 집어넣고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전체 for문의 실행이 끝났다 봐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실제로 한 번 출력할 때마다 한 번씩 잠들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for문을 읽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읽으실 수 있어요. for C in MSG 할 때
제 개인적인 추천이에요. 요 for 뒤에다가 each라는 영어 단어를 껴가지고 읽으면 그럭저럭 여러분이 편하게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긴 한데 한글 패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자 한글로 읽을 때는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MSG 안에 있는 그 다음에 each가 들어가야 되니까 각각의 C들에 대해서와 같은 느낌으로 포문의 첫 줄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MSG 안에 있는 각각의 C들에 대해서 그 C를 출력하고 0.5초 쉬어라. 거긴 지금 7글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7글자를 한 번씩 꺼내가지고 C에다 담은 다음에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ach라는 단어 밀어 넣는다 정도만 여러분 가져가 주시면 저 포문을 납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은 포문은 어떤 컬렉션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와서 쓰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얘는 문장의 일종이에요. 컬렉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도 일단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컬렉션 형식들 집합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퀀스 형식들은 전부 다 컬렉션 형식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더 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름사전 걔도 컬렉션 형식입니다. 다만 걔는 시퀀스 형식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시퀀스 형식들 중에서는 str 형식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str 형식은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면서 또한 컬렉션 형식의 일종인데 지금은 얘는 우리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냥 시퀀스 형식 다루기 위해 저런 str 같은 거 줄줄이 나열하는 거 다루기 위해 폼은 적을 수 있다. 그렇게만 챙겨 두셔도 됩니다. 일단 그렇게 가져가고 그래서 이 친구는 값을 하나씩 꺼내와서 쓸 수 있는 문장인데 그렇게 꺼내온 값을 우리가 그 for랑 in 사이에 적어둔 이름 방금 전 같은 경우는 C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한 번씩 담아줍니다. 그리고 그 포문의 내용물은 이렇게 그 이름 C에다가 값을 담는데 성공할 때마다 한 번씩 실행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포문 방금 전 예시의 포문은 7번 실행됐습니다. 7번 실행된 이유는 MSG 그 7칸짜리 str 형식 값을 붙잡고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내용물을 5번 실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1 하면은 얘는 내용물을 한 번 실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글자짜리 밀어넣으면 얘는 내용물을 0번 실행할 거예요. 따라서 이 포문은 어쩔 때는 내용물 문장을 0번, 어쩔 때는 한 번, 어쩔 때는 여러 번 정확히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문장이라서 이 포문은 여러분이 순차분기 반복 중에 반복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포문 내용을 3번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길이가 3인 시퀀스 형식 값 하나 준비해 두면 되는 겁니다. 그거 껴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는 문장이 맞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쓸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횟수만큼 돌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str 형식을 갖고 놀긴 했지만 아무튼 시퀀스 형식 값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 하나를 내가 정확히 특정해서 고를 때 대괄호, 그 다음에 하나씩 꺼내오고 싶을 때 포문을 적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인덱스 에러 그런 것까지 구경해봤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인덱스 값은 가장 앞에 있는 친구를 보고 싶다 할 때는 대괄호 0을 해야 된다는 거. 시작은 0번째도 꼭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새로 소개하려는 리스트 형식을 좀 더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리스트 형식 역시 시퀀스 형식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그 친구도 대괄호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꺼내오는 포문을 적을 수 있어요. 사용법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차이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str 형식 값이랑 리스트 형식 값이랑 차이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둘은 둘 다 시퀀스 형식이에요. 값들 내지 칸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친구들입니다. str 형식은 글자들을 나열해서 다뤄요. 리스트 형식은 우리 아까 전에 5-1 끄트머리에서 소개했었던 id 값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친구예요. 자, 근데 봐봐요. id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게 파이썬 동네의 변수란 말이에요. 근데 리스트를 도입하면 예를 들면 id 값 3개를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id 값 3개를 담기 위한 공간이 슬롯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 형식 값을 마치 변수의 나열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숫자 3개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3개를 내가 서로 다른 데다가 담아놓고 나중에 선택적으로 꺼내 써야 된다. 첫 번째 방식, 이름을 3개 도입하는 겁니다. 변수 이름을. 두 번째 방식, 3칸짜리 리스트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str 형식이랑 리스트 형식은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 수식 적는 방법이 다릅니다. 계산하면 str 형식 값 나오는 수식 적는 방법, 우리 이제까지 자주 봤듯이 따옴표를 쓰시면 돼요. 계산하면 리스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괄호에 컴마 해가지고 사이사이에 수식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저렇게 적어뒀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저 전체 수식을 계산했을 때 5칸짜리 리스트 형식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0번째 칸에는 id 1, 그 다음에 id 2, id 5까지 id 값 5개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담겨있는 메모리상의 칸에 대한 각각의 id 값들이 저 리스트 확대해서 봤을 때 촘촘히 나열돼서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사실 얘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조금 뒤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한번 써봐야 될 거잖아요. 요거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넘버즈 한 다음에 는 해서 할당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의미 관점에서 3칸짜리 리스트 각각 3, 5, 7 id 값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대괄호 연산자 해서 대괄호 수식 적어서 엔터 쳐서 이 친구가 나한테 뭐를 던져주나 확인해 보시고 저 친구를 for문의 in 오른쪽에 해가지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출력 한번 해보세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봅시다. 넘버즈는 하고 3,5,7 하면 할당문이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긴 한데 넘버즈 한 다음에 대괄호 2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0번째, 시작은 0번째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5가 나오는 게 아니라 0, 1, 2에서 맨 뒤에는 7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한번 써봅시다. for number in numbers, 넘버즈 안에 있는 각각의 넘버들에 대해서 그거를 출력해 줘와 같이 하면은 이 친구는 0번째 거부터 차근차근 꺼내서 그래서 넘버라는 이름에 담는데 성공할 때마다 우리한테 내용물 문장 실행해서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3, 5, 7 순서대로 잘 예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쓸 수 있다. 아까 봤던 두 가지 선택 봐주시면 좋겠고, 자, 이거는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건 저만 할게요. 자, 얘는 똑같으니까 가져갈 수 있을 거고, 얘는 3.0001 일단 요건 할당문이에요. 엔터키 치면 아무 말 안 하거나 오류 메시지를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 하고 엔터 치면 5입니다 와 같이 하면 아무 말 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수식 넘버스 적고 엔터를 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거기 지금 메모리 위에 뭐가 담겨 있냐를 우리한테 반사를 해서 보여줄 타이밍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리스트 한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엔터키 치면 우리한테 거기에는 이런 느낌의 값들에 대한 id 값들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번째 칸에는 3.0001 쓰실 수 있고요. 대괄호 1 하면 5 네 글자, FIVE 네 글자를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 칸에는 int 값 7에 대한 id 값이 담겨 있어요와 같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튼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지금 뭘 한 거냐? 자, 이 두 개의 할당문을 놓고 한번 봅시다. 얘네는 지금 궁극적으로 뭐 한 겁니까? 위에 거 먼저 보면 얘는 원래는 id 3 적혀 있었던, 그러니까 넘버즈 리스트의 0번째 칸에 새로운 값을 담은 거예요. 그 리스트 확대해서 놓고 보면 id 값 담을 수 있는 슬롯이 3개가 있는 건데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슬롯에 새로운 값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얘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얘기하면 일단은 첫 번째 거 먼저 봅시다.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본인 손에 있는 리스트 형식 값을 우리 눈에 전달할 때도 이렇게 대괄호랑 컴마를 섞어서 우리 눈에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 친구는. 두 번째, 대괄호 수식을 할당문의 는 왼쪽 부분 적을 때 여러분이 쓰는 게 가능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리스트 큰 덩어리에 특정 번째 값을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원래 id 3 적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딴 걸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이자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리스트에 담겨 있는 값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아쉽지만 str은 이게 안 됩니다. 꺼지라고 해요.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헬로에서 0, 1, 2, 3, 4번째 거를 느낌표로 바꿔줘 하면은 헬로가 헬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옵니다. str은 이런 식으로 O 적혀 있는 거기에 느낌표를 대신 적어줘 라고 요청했을 때 그거를 이구 컷을 하도록 형식 측면에서 막아놨다 봐주시면 돼요. 반면 리스트는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안에 담겨 있는 값들을 아무 때나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프로그래밍 동네 업계 용어로 뮤터블하다라고 말합니다. 뮤터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뮤턴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돌연변이라는 뜻이잖아요. 태어난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뮤테이트를 당한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뮤터블은 우리가 맨 처음에 357 담고 스타트 했어요, 분명히.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 3 대신에 3.0001 완전히 다른 형식값이 담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 실제로 담는 건 3이나 3.0001을 담는 게 아니라 id 값을 담고 있으니까요. 걔는 그냥 8바이트짜리 나열일 뿐인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반면 이제 str 형식의 경우 그 반대로 뮤터블하지 않다, 이뮤터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str 형식은 맨 처음에 이거는 헬로 5글자야 라면 걔는 죽을 때까지 그 5글자를 품에 안고 갑니다. 우리가 헬 느낌표라는 게 필요하다, 5글자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걔는 걔대로 내비두고 새로운 헬 느낌표짜리 5개짜리 str 하나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설계 데이터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리스트 형식의 특징, str 형식과의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마치 리스트 형식 값을 변수의 나열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변수, 어쩔 때 id 3 담았다가 id 인사 담을 수 있었던 애잖아요. 근데 리스트는 그 짓을 0번째 칸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3번째 칸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친구는 길이가 유동적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변수의 나열처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 키보드 입력 3번 받아서 0번째, 1번째, 2번째 칸에 차곡차곡 담아뒀다가 나중에 필요한 거 골라갖고 쓸 수 있어요. 아니면 폼은 돌려가지고 맨 앞에 거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똑같은 코드 실행 돌려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 값에다가 10을 더해서 다시 담는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 문장 좀 더 편하게 적는다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값들을 일괄적으로 다루고 싶다 할 때 반복 흐름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값을 여러 개, 그러니까 값들을 모아서 다뤄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변수 막 5개 도입하고 7개 도입하고 그런 거보다는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냥 리스트 하나 뚱 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칸 채워가면서 쓰면 된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간편하게 해결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자, 우리에겐 지금 30분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오늘 일찍 집에 갈 수 있겠는데 맛있는 걸 드시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엔 시야를 조금만 넓혀 볼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거는 시퀀스의 내용물 확대해서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룰 거냐, 걔네들 맨 앞에서부터 쭉 한 번씩 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와 같은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본다 할 때 그 시퀀스 형식 값 전체를 세트로 바라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따질 만한 게 뭐가 있냐 물어보면 거기에 지금 값이 몇 개가 있냐, 내용물이 몇 개가 있냐가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len이란 이름의 함수를 여러분이 써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간단하니까 저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len 일단은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len 한 다음에 awesome 엔터 치면 이게 정의가 살아있다면 엔터 치면 당연히 7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당연히 str 형식뿐만 아니라 2,5,10 하면 얘는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 친구 결국 계산하면 3칸짜리 리스트 하나가 똥 튀어나오는 거니까 3이 나옵니다. 그러면 len하고 30 하면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얘 지금 30 숫자 하나잖아요. 그렇죠? 엔터 치면 당연히 꺼지라고 합니다. 왜냐? 쟤는 시퀀스 형식이 아니니까요. 그 형식의 종류 측면에서 입구컷 당한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됩니다. 저 친구는 저런 길이 같은 거를 다루지 않는 친구예요. 자, 사실 이거 아까 확대해서 봤으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종류를 논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쟤는 숫자 형식이지 시퀀스 형식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튀어나왔다라고 했을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꺼지라고 한다 이겁니다. 아 이거 저 사람 오타 낸 걸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셔도 될 거예요. 이걸 1이라고 말했어도 됐을 건데 그런 확대 해석,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유도리 있는 뭔가를 해주지 않도록 이 동네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len은 인수로 지정한 컬렉션의 내용물이 총 몇 개인지 알려줘요. 뭐 그냥 시퀀스 형식 값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무튼 length의 줄임말일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몇 개가 있냐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length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런 걸 간단하게 우리가 코드로 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 실행하는 흐름을 while문을 써서 구성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length를 쓰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몇 번 소개를 해볼 수도 있을 그런 타이밍이 아마 없을 거니까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님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 예를 들면 뭐 텍스트는 hello 그래 이런 식으로 합시다. input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while index가 length 텍스트보다 작은 동안 자, 저 친구가 세 글자 입력했으면 우린 0번째, 1번째, 2번째 다루면 성공적으로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3단 콤보를 는 인덱스 더하기 1 해서 다음 반복 준비까지 하고 여기서 이제 프린트 텍스트 텍스트의 인덱스 번째 거와 같은 느낌으로 적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1, 2, 3, 4, 5 엔터 치면 이 친구는 정확히 5번 돈다 이겁니다. 정확히 5번 돌 때 이 인덱스 값은 0부터 스타트해서 1, 2, 3, 4가 되고 마지막에 5가 되면 랭스 값이랑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자, 길이가 5일 때는 5번째 거 건드리면 터지는 겁니다. 왜냐? 0부터 스타트 하니까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포문으로 하면 이런 3단 콤보를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우리가 for C in text 그다음에 대괄호 수식도 안 적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냥 C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러면 1, 2, 3, 4, 5 엔터 치면 아까랑 똑같이 동작한다 이거예요. 저런 폼은 적었을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자동으로 제공하는 그 0번째 거부터 차곡차곡 한다 서비스를 내가 직접 3단 콤보 while문 써서 구성하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이 저 length라는 걸 아마도 쓰시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저 사람이 어쩔 땐 5글자 적고 어쩔 땐 7글자 적고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좀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range라는 친구를 소개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리스트 형식 값 하나 마련해 두고 예를 들면 3칸짜리 마련해 두고 나중에 원하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새로운 값을 각각의 칸에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값을 바꿔서 담을 수 있다. 변경 가능하다. 뮤터블 하다라는 리스트 형식의 특성상 이 친구 쓸 때 일단은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리스트를 만들어 둔 다음에 나중에 유효한 값을 담는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입력 3개를 다루기 위해 길이가 3인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choices 한 다음에 0,0,0 해서 준비해 놓고 대괄호 0에다가 input 계산 결과 대괄호 1에다가 계산 결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수식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크기,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의 리스트가 나오는 수식을 여러분이 적으실 필요가 자주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좀 걱정이 생겨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는 3개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100만 칸짜리 리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0을 100만 번 적고 자빠져 있어야 됩니다. 컴마를 99만 9,999번 적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맨 뒤에다 컴마 찍어도 되지만 아무튼 간에 이걸 다 적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난 지금 100만 칸짜리가 필요해 할 때 특정 크기의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수식을 일종의 패턴을 여러분이 활용을 해보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range라는 친구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잠깐만 이게 아니지 인터랙티브로 갑시다. 인터랙티브 가고 자 리스트 range 10 하면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길이가 10인 리스트가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냥 다 0으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0번째 칸에는 0 넣어주고 9번째 칸에는 9를 넣어줬다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이어는 2024라 적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수업 자료를 3년째 재탕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 레인지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어하고 이어 플러스 100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적어볼게요. 이러면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2024부터 해가지고 100칸만큼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부터 아마도 2123까지가 각각의 칸에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 몇 칸짜리가 필요하냐 할 때 여러분이 이 range라는 친구를 섞어가지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맨 처음에 담아두는 지금 인트 형식 값 이렇게 담아주는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할 때 뭔가 더 컴마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저게 언젠가는 뭐 쓰임새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일단 리스트 괄호열 레인지 괄호 닫고 패턴 위주로만 구경하셔도 적절할 것 같아요. 10개가 필요하다 10 하시면 돼요. 3개가 필요하다 셋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두고 일단 이 range라는 친구 자체는 지금 보시다시피 형식 이름입니다. 리스트도 물론 형식 이름이고요. 그래서 지금 3에 대한 range 형식 값을 만들고 그 다음에 range 3에 대한 int 형식 값을 만들었다 보시면 적절해요. 그렇죠? int 괄호열고 닫고 3.5 하면 3 나오듯이 얘는 int 값에 대한 range 형식 값을 만들고 그에 대한 리스트 형식 값을 만들었다. 자,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요거 자체를 나중에도 내가 그냥 그 수거 적듯이 임포트 문 적듯이 편하게 적을 수 있는 수식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일단 만들어 둔 다음에 매번 적절한 칸 내가 하나 골라가면서 거기다가 내가 거기에 담겨 있기에 적합한 값을 계산해서 담는 할당문 실행하면 그렇게 이제 내가 100개의 서로 다른 값을 그냥 예를 들면 이 넘버즈라든가 그런 데다가 리스트 하나만 준비해둬서 우리가 하나의 세트로 하나의 시퀀스로서 몰아서 다루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변수 이름 100개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빅한 데이터 그쪽 간다? 그럼 이제 100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막 몇십만 이러고 자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걔네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름을 도입하는 거 완전 어불성설이다 이거예요. 다행히도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리스트 형식이라는 뮤터블한 친구가 있고 그러한 리스트 형식 값,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의 리스트 형식 값을 뽑기 위한 수식 적는 방법도 되게 단출하게 잘 들어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ange는 일단 형식 이름입니다. 지금은 저 친구가 뭘 의미하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는 그냥 리스트 형식 내지는 포문이랑 조합을 해서 쓸만한 친구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포문이랑 조합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for, number, in, range 예를 들면 3 해볼게요. 그 다음에 print number 해서 보여드리면 이 친구는 방금 전에 그 3칸짜리 리스트 하면은 0, 1, 2가 각각 담겨있는 리스트가 나왔을 건데 그냥 range를 그대로 꽂아버린 거예요. in 오른쪽에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뽑아서 넘버에 담고 출력해줘 했으니까 이 친구는 0 나와서 출력하고 1 담고 출력하고 2 담고 출력하고를 해줬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파이썬 동네에서는 자주 쓰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방식대로 우리는 지금 그 값들을 편하게 다루는 게 목표니까 아무튼 일단 숫자들이 가득 담겨있는 새로운 리스트 덩어리 하나 만든 다음에 나중에 각각의 칸에 전혀 다른 값들, 심지어 전혀 다른 형식 값들도 가능한 거잖아요. id 값을 담으니까요. 를 넣어가면서 여러분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좀 더 구조적으로 좀 더 편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용량을 막 뻥튀기해 가면서 만들어 가시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 쓰입니다. 파이썬 쓰는 이후에 대부분은 이 리스트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으로 이 데이터 영역을 꾸밀 때는 저게 엄청나게 파워풀한 친구라 봐주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이 정도로 우리가 구경해 봤습니다. 일단 숫자 형식에 대비되는 형식의 종류로서 시퀀스 형식 구경해 봤고 그런 값들을 다루기 위한 수식 적는 방법 대괄호 연산자 그 다음에 그런 값들 하나씩 꺼내오기 위한 반복 흐름 구성하는 걸 쉽게 해주는 포문이라는 문장 적는 방법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은 0번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형식과 str 형식의 차이점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값들을 나열해서 다루냐, 글자를 나열해서 다루고 id 값을 나열해서 다뤄요. 그 다음에 수식 적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위에 거는 따옴표로 묶고 아래 거는 대괄호랑 컴마를 써서 우리가 적어요. 마지막으로 리스트 형식은 변경 가능합니다. 뮤터블 해요. str 형식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미 존재하는 리스트의 길이가 얼마냐, 글자 수가 얼마냐, len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지금 100만 칸이 필요해, 5칸이 필요해, 나중에 id 값 5개를 담을 수 있는 리스트 하나를 만들고 싶다라면은 요 range 형식 이름을 섞어가지고 리스트 괄호 열고 range 괄호 열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만한 리터럴 적고 괄호 닫고 괄호 닫고 하시면 돼요. 물론 리터럴이 아니라 다른 숫자 나오는 이름 같은 거 적으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그 데이터 영역에서 종종 여러분이 맞닥뜨릴 하나랑 관련한 프로그래밍 동네 완전 기본 상식인데 그거를 우회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은 그 하나를 완전히 무력화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리스트 덩어리 하나는 아마도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면 넘버즈, 초이시즈와 같은 이름에다 그 한 덩어리를 담아놓고 나중에 그걸 확대해서 구경한다와 같이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뭐 대괄호 붙인다라든가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를 골라가지고 쓸 수 있게 되는 건 맞고, 그 중간 과정을 리스트 한 덩어리로 우리가 지금 카바를 친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범주가 그만큼 넓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코드 쪽은 우리가 일단은 그래 그 개수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반복 흐름을 떠올릴 수 있을 거고, 그쪽은 일단 우리 수업에서 얘기했던 3단 콤보 방금 전에도 소개했던 그 정도면은 구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반복 흐름이랑 이렇게 리스트 어쩌고 저쩌고 하나씩 꺼내오는 거랑 조합하기 위한 포문이라는 예쁜 친구 마련돼 있으니까 생각날 때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됐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전에 우리 지도에서 미분류 상태로 구성해 놨었던 그 가운데 있었던 친구들, 수식 패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구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려 두고, 그다음에 느낀 점 적어주시고, 자, 요거 이제 영상 편집해갖고 요건 이제 우리 오늘 오후 반이랑 등등 다른 반 재생 목록에도 올려둘 예정입니다. 자, 해주시면 좋겠고, 과제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까지니까 잘 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은 가도록 합시다.